꽃놀이의 last call 서로의 밤을 울리던 그 목소리 작은 떨림마저 이젠 사라지네. 돌이킬 수 없단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 다시는 울리지 않을 우리의 last call.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참 많이 울고 웃었지. 너를 스쳐간 수많은 그 밤 정말 이상하기도 하지. 왜 이런 감정들은 한 번에 몰려와 날 바로 만들어.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둘 셋 모든 게 널 닮아 있어. 익숙하던 거리도 이젠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건담 다이어리입니다. 평소처럼 작업할 부위를 머릿속으로 구상한 뒤 조립의 역순으로 분해를 진행했습니다. 라인 정리를 하던 중 표면에서 이영재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해당 부품은 바인더를 지탱해야 하는 구조라 일반적인 PS가 아닌 강도를 높이기 위해 배합이 바뀐 플라스틱으로 사출된 상태입니다. 이런 재질은 표면이 유난히 번들거리는 경우가 있고 이영재가 과도하게 남아있을 경우 도장 벗겨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영재 제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페이싱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 서페이서를 전부 제거하는 작업부터 진행해 주기로 합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담궈 서페이서를 완전히 녹여내고 다른 부품들도 알코올이나 오븐 클리너처럼 탈지력이 강한 약품을 사용해 솔질로 이영재를 제거해 줍니다. 이후에는 플라스틱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성세제를 사용해 마무리 세척을 진행합니다. 혹시 모를 도장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해 레진 전용 서페이서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도색의 안전성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손톱이나 테이프 등으로 붙였다 뗐다 해보면서 서페이서에 안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 후 재작업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last call 서로의 밤을 울리던 그 목소리 작은 떨림마저 이젠 사라지네. 돌이킬 수 없단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 다시는 울리지 않을 우리의 last call. 우리의 last call 서로의 밤을 울리던 그 목소리 작은 떨림마저 사라지네. 다들 한 번쯤 이런 고민은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내가 만든 건프라는 뭔가 부족해 보일까?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완성하고 나면 항상 어딘가 아쉬운 느낌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보려는 주제는 프라모델링에서의 의도입니다.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한번 이해하고 나면 작업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프라모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포장해서 말하면 화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라모델은 이미 자신만의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디테일입니다. 사출 단계에서 이미 패널 라인, 몰드, 면 분할 같은 요소들이 모두 설계되어 들어가 있죠.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이 디테일 역시 키트마다 모두 다르고 그에 따라 표현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에도 각자의 방법이 있고 유행이 있듯이 프라모델에서도 표현 방식에는 흐름과 선택이 존재합니다. 저는 작업할 때 마치 눈썹을 다듬듯이 조금의 수고로움을 더해 패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볼터치를 하듯 양각과 음각을 나눠 입체감을 분리해주고요. 거기에 섀도우를 얹는 것처럼 채도를 조절한 조색을 통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색상 분할은 사람의 인상을 바꿔버리는 립스틱처럼 작품의 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수를 뿌리듯 가볍게 데카를 올리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듯 무광인지 유광인지 마감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외출할 때 옷과 신발을 미리 생각해두면 화장의 방향이 달라지듯이 프라모델도 최종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작업하면 전체 완성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 것인가를 먼저 충분히 고민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완성도 있는 프라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해당 파츠는 다른 부분보다 디테일 밀도가 떨어집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패널을 추가해 주기로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라인을 정리해서 음영을 추가하고 기계적 요소를 상상하면서 간단한 라인을 파주기 시작합니다. 실제 기체라고 생각하고 정비 해치 구조와 장갑이 연결되는 철판 구조를 떠올리면서 나름의 멋과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해 한 땀 한 땀 라인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양각을 추가하고 음각을 추가한다면 더욱더 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기 때문에 데칼의 공간을 배려하였기 때문에 양각까지 추가한다면 더 복잡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절제를 해주기로 하고 양각은 다리 쪽에 장갑을 절개할 때 몰드등과 함께 같이 추가하기로 합니다. 일단 라인만 간단히 연결해주고 디테일을 마무리해줍니다. 앞서 하던 얘기를 지금의 작업과 이어서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만든 프라모델은 어떤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설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위에 각자의 의도를 담아 보는 사람에게 다양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 그게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활동하시던 무장전선이라는 분은 별다른 개조 없이도 모듈레이션이라는 기법 하나로 굉장히 인상적인 작업을 보여주셨고, 또 하루살이님 같은 경우에는 마치 도화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일러스트풍 도색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방향성과 의도입니다. 방향성이 없다면 작품은 점점 흐릿해지고 시간을 들여 완성한 작품일수록 오히려 더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저 역시 아직도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작업하지만 완성 후에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조와 개수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멋진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 하나를 정확하게 긋고 기초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을 담아낸 작품이 어설픈 커스텀보다 훨씬 더 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이 화장이라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패널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널 라인은 단순히 홈에 먹선을 넣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디테일을 보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프라모델은 사출 단계에서 이미 패널 라인과 몰드가 설계되어 있지만 그 상태 그대로는 빛에 따라 묻혀버리거나 형태가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디테일의 존재를 강조하고 형태를 명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패널 라인을 선행한 작품이 왜 더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암 대비 콘트라스트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 어두운 라인이 들어가면 경계가 또렷해지고 디테일이 살아 보입니다. 즉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패널 라인은 단순히 선을 넣는 작업이 아니라 디테일을 선택하고 시선을 유도하는 작업입니다.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죽일지에 따라 같은 킷도 전혀 다른 작품이 됩니다. 결국 선을 긋는 기술이 아니라 디테일을 선택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를 강조할지 어디를 남겨둘지 때로는 과감하게 비워내는 선택까지도 필요합니다. 선택적 강조와 여백을 판단할 수 있는 눈, 그것이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이런 눈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많은 장르들을 통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패널 라인을 파는 방법 같은 기초적인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는 눈이 더해진다면 같은 작업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선을 그어도 어떤 사람은 디테일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디테일을 죽입니다. 이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기준과 감각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작업 과정과 다양한 장르들을 비교하면서 조금씩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반복되면서 감각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충분한 연습이 쌓였을 때 비로소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 밑그림 없이 머릿속에서 바로 라인을 조합해 곧바로 적용하는 편입니다. 이 같은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라인의 형태와 조합이 이미 머릿속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블럭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없이 기술만 쌓으면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기초부터 기술과 지식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 결국 흔들리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디테일을 많이 넣는 것이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많이 넣고 많이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덜어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강조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보다 어디서 멈출 것인가 이걸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작업은 계속 과해지고 결과는 처음 의도와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제 작업을 보시면 디테일을 많이 추가했다기보다 기존 디테일의 라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살려서 부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족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만의 기준은 있어야 선택이 흔들리지 않고 작업의 방향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디테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디테일이라는 건 결국 정보를 추구하는 작업입니다. 패널 라인, 몰드, 데칼, 웨더링 이 모든 건 정보를 쌓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계속 쌓이고 강조가 많아지면 결국 아무것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디테일은 눈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고 나쁜 디테일은 눈을 계속 멈추게 만듭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보는 사람이 피곤해지고 결과적으로 해당 작품은 지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바로 프로포션입니다. 비율, 실루엣, 덩어리감 이건 디테일과 다르게 멀리서도 바로 보입니다. 디테일은 가까이 가야 보이지만 프로포션은 처음 보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은 노력한 만큼 눈에 보이고 만족감이 큽니다. 반대로 프로포션은 맞아도 티가 잘 안 나고 틀려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디테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디테일은 기술이고 프로포션은 균형입니다. 디테일은 기술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포션의 균형은 영역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정교한 디테일도 결국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기술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왜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디테일을 이해하고 축적해가는 과정 속에 비로소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때서야 프로포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균형을 말하기에 앞서 디테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과정은 모두 다를 것이고 눈이 열리는 시점 역시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생각과 지점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단순히 작업 과정만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과 기술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패널 라인, 도색, 마감 같은 기본적인 요소부터 작업하며 쌓아온 기준과 판단까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다만 이 채널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된다는 방식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건 프로포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프로포션에 대해서 비율, 실루엣, 덩어리감이 작업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던 부분이라면 다음 내용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작업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독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써내려가는 다이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